안녕하세요. 저 노영희 변호사 팬클럽 회장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노변하고 같이 노변의 사부님, 이용복 검사님 따님 결혼식이 있어서요. 같이 갔다가 이 차를 얻어 타게 됐습니다. 사당역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서요. 하여튼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렇게 본인의 유튜브를 새로 개설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소통의 공간에서 함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와서 한번 노변하고 정담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2023년 10월 14일, 오늘 14일이죠. 14일입니다. 네, 토요일이고요. 제가 12시에 용산 드래곤시티, 그러니까 로버트 앰베서더 용산. 이렇게 살짝 아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요? 나도 내부 계속 보이잖아요. 그래? 네, 네. 거기에서 지금 결혼식 갔다가 우리들이 이제 가는 길인데, 뭐, 김준혁 교수 여러분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원에 박광훈 전 원내대표 지역구? 네. 거기에서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정조로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정조 연구가이기도 하고. 근데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순수하고, 그 다음에 정말 컨텐츠 있고, 확실하게 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으로 제가 정말로 인정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차를 탄 김에 인사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도 좀 할 겸 해서 지금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나는 사실 정조대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알고 봤더니 수원, 화성? 이쪽이 지금 정조대왕과 관련이 깊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수원 화성을 이제 정조대왕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왜 정조라는 사람을 연구하고, 우리 지난번에 사실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또 정조 책도 펴내고 그랬었잖아요.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 그렇죠. 예,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물어보고 얘기 좀 들어보려고 사실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굳이 마련한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화면이 안 나오잖아. 괜찮아요. 나온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자, 한번 어쨌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교수님 만난 덕분에 우리가 또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정조를 전공을 하게 된 거는 뭐 일종의 운명 같은 거. 네. 제가 평생 자란 마을이 정조가 그 농업개혁을 위해서 1795년에 이제 저수지를 만들게 됐는데, 그 저수지가 제 동네에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중 산책하고 왔는데 만석거라고 하는 저수지예요. 근데 그거 뭐 정조가 만들었는지 잘 몰랐었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 동네가 바로 이제 농업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라고 정조가 직접 입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려서부터 이제 그 저수지에서 자라고, 소위 말하는 이제 대유평이라고 하는 곳, 최근엔 여러분 뭐 김만배 씨 화천대유 네. 많이 알려진 그 화천대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정조가 주역에 있는 64개 중에 14번째 궤 이름을 따서 대유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따갖고 우리 동네에 들판 이름을 대유평이라고 지어줬거든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지금도 거기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이 사시는 곳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도 대유평에서. 저는 초, 중, 고를 다 여기서 나왔고, 여기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고 있어요. 그럼 정조의 이 전기를 받아가지고 또.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왕 모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기각이 되고 그 이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제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네, 물론 이제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또 교만하게 되면 민주당 안 되겠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큰 플랜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경기부지사, 현실적으로 영장이 다시 발부가 돼가지고 6개월 지났는데도 또다시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큰 플랜, 그 다음에 향후 이 민주당을 이끌어나갈 큰 보관,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 일단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당 화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이제 총선에서 이것이 이제 분열되는 모습이 아니라 일단 이제 화합적 측면에서 총선을 나가야 된다고 이제 누구나 다 당원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모양새를 갖춘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저는 이번에 좀 더
강력한 개혁 공천을 할 거다. 아, 공천을 할 예, 때 개혁적인. 예,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제 인위적 개혁 공천이 아니라 네. 김은경 혁신안을 저는 적극 수용할 거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장경태 그 혁신위원회 안이 네. 그 이제 대선 때 장경태 혁신위원회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혁신위가 있었고 그 뒤에 김은경 이제 혁신위원 그랬죠. 체제가 있는데 네. 이 세 체제 안에 왜냐면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 또 당대표 시절 2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혁신안을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 이제 받아낼 것이다. 네네. 뭐 여기에서는 이제 가령 뭐 3선 이상 동일 지역 의원들의 출마 금지는 아니겠지만 최소 뭐 20% 이상의 뭐 감점을 통해서 정치 신인들을 갖다 새롭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네. 당에 기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부분을 지금 20% 감점 하위 이제 탈락시켰는데 30%로 상향을 한다던가 이런 가장 이제 그 당원들과 혁신위원회에서 했던 핵심적 내용들을 받아 안으면서 이걸 통해서 개혁공천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물갈이를 하는 방식으로 나갈 거다. 그러면 본인 입에서는 당 통합을 계속 강조를 하고 실제 통합적 행보를 하지만은 네. 그러나 이제 이 안을 받아들이게 됐을 땐 새로운 물갈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들을 수 없다. 그렇군요. 예, 특히나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뭐 우리가 뭐 반명 혹은 뭐 비명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네. 당내 어떤 반개혁 세력들 그러니까 현재 자기들 보신주의적 입장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은 더 이상 민주당 안에서 필요 없다는 것이 그렇죠. 당원들의 요구잖아요. 네. 이제 이런 요구를 갖다가 관철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제도도 만들고 저는 비례 공천이 이번에 굉장히 좀 대단할 것이다라고 비례 생각합니다. 공천? 예,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비례가 더불어시민당에서 10명 하고 네. 민주당에서 이제 나머지 의원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네. 뭐 더불어시민당 사실 저희가 그 창당 의장을 했어요 당시에. 맞아요. 창당 의장하고 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도 했는데 뭐 제가 뭐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공천을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꼭두각시였었습니다. 꼭두각시. 아, 그래요?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제가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거였는데, 그래서 뭐 조정훈 같은 사람도 지금 등장한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때 비례로 들어왔던 사람 중에 아무 활동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상당수 반 이상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례든 지역구든 국회의원 한 사람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요. 대한민국 5,200만 명 중에 300명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비례에서 공천을 제대로 한다. 그럼 거꾸로 좋은 사람들을 갖다가 당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 네. 그러면 최소 20명 이상의 민주당 비례의원이 정말 개혁적 인사들, 또 참신한 인사들, 그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이 비례되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음 대선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게 되면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면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큰 그림을 그릴 것이다. 결국 사람들이 걱정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비명이나 반명에서 계속 걱정하면서 얘기했던 게 본인들 공천 안 될까 이거였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 비명 내에서도 네.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죠. 존재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네. 뭐 약간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럼요. 네. 근데 그런 걸 나무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법적 공간 안에서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친명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누굽니까 양주에 네. 가만 있어봐. 아유 왜 이름이 양주에 있는 양주에 정성호 정성호 의원님. 네. 자 정성호 의원이나 네. 아니면은 오산의 안민석 의원, 네네. 또 사무총장 하는 조정식 의원 다 5선들이잖아요. 그렇죠. 4선 5선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도 네.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죠. 그쵸. 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도 다 여기에 해당돼서 깔끔하게
공정한 경선을 해서 살아남으면은 더 강력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라 합법적 룰 안에서 누가 더 열심히 선명성을 갖고 하느냐. 네. 지금 당원들은 네. 이제 그 과거의 일보다 미래의 일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네. 그 사람의 미래를 보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를 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던 사람들, 또 제대로 된 법안을 이렇게 내놓지 내지 못한, 못했던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예, 한마디로. 예, 그런 사람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물러나가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한테 사람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점 중에 하나는 옛날과 같은 그 사이다. 이런 좀 속 시원한 모습 이런 것들을 조금 못 보여주고 너무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좀 너무 좀 자신감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조금 탈피해서 좀 정리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한번 확고히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사이다 발언은 네. 11월부터 나올 거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다음 주에 당무 복귀하고 네. 그리고 나서 체제 정비 좀 한 이후에 네. 본격적인 사이다 발언을 할 거다. 지금까지 사이다 발언을 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형식이든지 당을 위해서, 그렇죠. 예, 통합을 당통합,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뭐 당통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본인의 원래 모습을 되찾는 것들, 네. 이것도 또 중요하고, 그렇죠. 또 그 과정에서 또 민주당이 총선의 승리 기반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김주혁 교수님 귀 한번 모시고, 제가 또 이 차에 태운 아니, 이런 걸 다 소피아 하네, 목적이 이게. 달성이 됐네요. 이게 그럼 자동적으로 막 연결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예, 이제 이거 이렇게 영상 끝내고 나면 제가 이제 올려야죠. 그렇구나.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인사드리고요. 짧게 네. 만남을 가졌지만 다음에 또 좀 제가 길게 모시고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세요. 자, 노영희 팬클럽 회장 김주혁입니다. 앞으로 우리 제가 조직할 테니까 네. 우리 여기 이 안에 같이 참여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네. 또 시청자 여러분 같이 노영희 변호사님 팬클럽 조직해서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시죠. 안녕.